청착물은 부착되어 있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키워드 하나만 더 말하세요. 부착되어 있어야 청착물입니다. 하나만 더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그게 청착물입니다.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비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비대는 청착물이다 아니다? 비대는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비대가 일시적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죠? 어떤 상황일 때? 그럼 계속이라면 어떤 상황일 때 계속인가요? 늘 돼 있더라. 자, 그 개념으로 가지 말고. 참,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임차인이 비대를 설치한 경우하고 임대인이 비대를 설치한 경우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임차인이 비대를 설치했다. 그럼 설치했다는 말은 부착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는 동안. 그러면 계속적 조건을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비대를 설치했다면 이는 청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청착물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동산입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비대를 설치했다는 말은 부착되어 있다는 거고 언제까지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청착물이니까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시험 문제가 청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럼 청착물입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청착물인데 쭉 지문을 읽다 보니까 청착물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갑자기 또 헷갈려요. 아니 청착물인데 왜 갑자기 얘가 나오지? 그래서 X 이렇게 해서 실수한다고요. 그럼 청착물입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입니다. 근데 왜 청착물이 부동산이죠? 토지와 그 청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가봅시다. 청착물. 그림 잘 보세요. 자, 5분만 딱 집중하세요. 그럼 이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청착물 읽어볼까요? 시작.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키워드만 딱 기억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청착물 아니다. 그럼 동산이다. 자, 첫 번째 조건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달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회적 경험을 대입시키지 말고 그냥 지금 듣는 그대로. 자, 수목 부착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부착되어 있죠. 한 가지 만족했습니다. 계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계속적. 그러면 청착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목을 A라는 위치에서 C로 옮겨 심을 겁니다. 그러면 A에 있던 수목을 C로 옮겨 심으려면 C가 정지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와서 심을 텐데 아직 그 정지 작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에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이때 이 수목을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식이 뭐죠? 가식.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식은 임시. 궁극적으로 이 수목은 어디로 갈 겁니까? C라고 하는 위치로 갈 건데 아직 C는 옮겨 심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B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식 중인 수목은 청착물의 정의 중에서 어디에 어긋납니까? 오케이. 계속적이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청착물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질문 해볼게요. 입고 계신 옷 청착물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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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요.
아니다. 그럼 안경. 아니다. 이 화장하는 것. 어떤 연예인은 TV에 나와서 그러더구만요. 남편 앞에서 지금까지 화장을 지워본 적이 없다고. 그럼 그분 입장에서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대상에 안 삼아요. 인간은 그러면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 결혼했다는 것을 타인에게 공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시합니까? 매일 손잡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인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구태여 구분한다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준부동산이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는 분류 대상에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 안 할 뿐인 거죠. 자, 갑니다. 자, 세 번째 잘 보세요. A에 있는 이 수목을 지금 어디로 옮겨 심을 겁니까? C로. 자, 옮겨 심을 겁니다. 표현을 잘 봐요. 옮겨 심습니다. 아직 옮겨 심은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트럭에 큰 나무들이 그 뒤에 운반 중인 거 봤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했죠? 이식 중인 수목입니다. 어떤 조건에 어긋납니까? 부착이라는 조건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분해 봅시다. 방금 한 것 중에서 무엇은 정착물이라고요? 수목. 무엇은 정착물이 아니었죠? 이식 중이거나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표현을 느껴봐요. 표현에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년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의미가 느껴지죠. 그러면 다년생이 계속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착은 되어 있겠네요. 부착이 되어 있어야 다년생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큰 나무들이 많죠. 그건 누가 그렇게 가꾼 겁니까? 스스로. 그걸 자연식생이라고 합니다. 부착되어 있고 계속적. 자,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는 수확물입니다. 수확물은 왜 정착물이 아닌 거죠? 분리. 부착이라는 조건에 어긋났죠. 초본작물, 우리 시험은 초본작물이라는 용어가 나온 적은 없는데 얘가 나왔습니다. 벼, 마늘, 보리 이렇게. 초본작물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1년생 작물. 1년생 작물.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구분해 보세요. 경작 수확물은 왜 정착물이 아니다? 부착이라는 조건에 어긋났으니까. 근데 얘는 부착되어 있다고요. 부착되어 있는데 왜 동산으로 보는 겁니까? 계속적. 1년생이기 때문에 계속적이라는 조건에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초본 작물이 벼, 마늘, 보리를 말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비대는 어디로 본다고요?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자, 이렇게 나눕시다. 임차인 정착물, 임대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이든 임대인 정착물이든 둘 다 부착되어 있는 것은 맞죠? 둘 다 부착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차이점은 이쪽은 계속적, 이쪽은 일시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 풀고 가볼까요? 여러분 자료 2번 문제입니다.
1번 뭔 말인지 모르겠고 4번, 5번 아리송하고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가식 또는 이식 중인 수목은 뭐라고요? 정착물 아니다, 그죠? 동산입니다. 자, 이거 하나 봅시다. 국어, 여러분도 저 국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서 다룰 겁니다. 토지는 말입니다. 토지는 정부가 그 토지의 목적을 하나씩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목이라고 해요. 그 대한민국에는 토지는 28개의 지목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토지는 국어라고 불러요. 자, 국어가 어떤 건지 그림 보세요. 얘가 국어입니다. 요게 국어, 요게.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가 국어예요. 자, 국어 방금 누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자, 국어 뭐라고요? 도랑입니다. 그래서 쌤들도 수업 시간에 도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억했다는 큰일 납니다. 답을 못 찾아냅니다. 도랑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법은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자, 확인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 만남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양구는 스마트하게 강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면 스마트하게 학습하라고 했습니다. 답도 스마트하게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하게 갑시다. 이걸 뭔 수로 우리가 다 암기합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뭔 수로 저걸 다 암기하냐고요? 키워드 찾으세요. 수로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데 수로가 또 나와요. 응? 키워드 찾아요. 박동아 찾아. 에이, 자연 못 들은 걸라고. 응? 힌트 드릴게요. 세 글자. 자, 유치한데 요 국어에 기억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도 키워드에 기억이 들어가요. 인공적, 이게 키워드예요. 유치한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입력.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다 기억하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래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문제 나왔을 때 답 찾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국어 보면 그냥 인공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보고 거기서 문제 맞는 거죠. 이거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은 뭘 보고 여러분들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옆에 뭐가 있습니까? 논이 있네요. 그럼 거기에 물 대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공적 수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국어. 그 다음에 4번 교량,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게 왜 정착물이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느낌상. 그러니까 정착물의 정의에 부합되는지를 보세요. 일단 부착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적입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5번도 같이 봐도 되겠네요. 자, 지금 이 문제 하루하루 나갈 때마다 다루는 내용들은 꼭 기억합시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왜 저는 정착물이라고 하는지 아닌지를 그림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의는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인 파트는 그림을 최대한 보여드릴 겁니다. 매일 다닐 때마다 사진 찍는 게 직업입니다. 야, 누가 보면 사진 기사인 줄 압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없어요. 직접 찍어서 하는 게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진을 가져오지 않고 그림 그린 거예요. 단 그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분이 한 것들. 그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다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